공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슬로건이 진짜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엉덩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그시 책상에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꾹꾹 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나의 성적 혹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세상을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본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면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은 한 중위권 정도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2학년 때 좀 치고 올라가고 3학년 때 완전 스퍼트를 해서 뭐 실제 우리 어머니께서 성적표도 아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참 전 거긴 하지만 기억으로는 문과에서 그때 제가 전교 3등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비평준화 고등학교였고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어떤 그거를 쭉 따라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엉덩이 힘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앉아만 있다 그냥 탁 차분하게 앉아만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뭐 솔직히 그렇죠. 뭐 이제 노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야간 자율학습할 때 옛날 보면 1교시 끝나고 나서 뭐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어디 갔다 왔니? 저는 찝찝해서요. 이렇게 넉살 좋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애초에 절대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야 일단 앉아서 어떻게 뭐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동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뭐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애가 만약에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이든 앉아서 진짜 공부를 해요. 예,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자습 시간에 정말 풀타임을 앉아서 공부해요. 예, 귀마개 끼고 졸지도 않고 책 넘어가고 공부를 계속 해요. 이렇게 실제 엉덩이 힘으로 분량을 채웠는데도 근데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노력이 더 부족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까 뭐 그 샤워하고 나타나는 그런 넉살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말고 진짜 그냥 앉아서 이제 그래도 좀 신용이라도 하는 쭉 이어나가는 상당히 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수생 말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적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올라가요. 특히 중학교 때는 좀 이렇게 했더라도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이게 진짜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럼 엉덩이 힘이라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오면서 믿었던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틀어서 생각해 볼 생각 있죠. 그럼 좀 더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사실 저는 방송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시키는 부분은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더 이렇게 우린 넓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부 양이 만약에 아이가 10시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근데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첫째, 순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뭐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옆에 사람도 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대출을 한 진짜 9천만 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 대출 10%밖에 안 냈습니다. 자기 자본 9천만 원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면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양이 10시간 공부했다 하더라도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실속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쟤는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늘 잘 나와 하는 친구들은 진짜 탁월하게 머리가 좋거나 담냄새를 맡는 어떤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제 경험에 비출 때는 집에 가가지고 몰래 공부하거나 몰래 이제 과외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방식의 재능이든 부차적인 노력이 이제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겉에서 현상만 보고는 같이 공부했는데 왜 안 돼? 불공평하다라고 이 평가를 하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 내가 공부하면서 정말 얼만큼 집중을 했는가, 사이사이 뭐 짬짬이 휴대폰을 봤는가, 맥이 좀 끊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한참 풀고 있는데 사이에 이제 문자를 뭐 한 10초라도 이렇게 한 봤다. 이 친구는 사실 10초를 쓴 거겠지만 나머지 이렇게 멘탈적으로 다시 아까 그 프로세스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일단 저는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 혼자서도 이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다면 사실은 가족회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하고도 사실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잖아요. 양을 채우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건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수를 다 적어가지고 내가 이제 순 공부 시간을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뭔가, 단지 시간만 난 채우고 오는 게 아닌가, 요거의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사실 방법론도 우리 좀 주의할 점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수석으로 입학했다,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뭐 과거에 뭐 사시라든지 이런 걸 패스했다, 대단한 결과를 낸 건 맞지만 그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저희 와이프가 TV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랬대 이러면 저의 인사이트는 대단한 애지, 대단한 애. 저거를 뭐 나한테 다 적용시키겠다는 상당히 어렵고, 뭐 부분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도 저한테 어떤 적용할 만큼 공통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이제 공부라든지 가르치는 거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공부하면 그런 사리분별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많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한 개라든지 두 개 이런 짜잘한 이런 것들의 방법론을 보고 당장 나한테 혹은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겠어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혹해 보이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개의 방법론을 좀 이제 탐독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 어떤 건지, 이 학생이나 이 아이나 혹은 나의 환경이랑 그쪽이랑 실제로 이제 비슷한지, 나의 성향은 어떤지, 집의 어떤 그 원가족의 어떤 뭐 학업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훑다 보면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한 개라든지 혹은 내가 정말 혹하는 것들, 정말 그 신념처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 개 뭔가 딱 맞다라고 하진 않고 그냥 제 경험이다, 뭐 요런 것들 찾아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그런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양면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잖아, critical thinking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전략이겠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전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부족한 거를 채운다, 혹은 이거 몇 회독을 할 것인가, 내 성향이 이러니까 뭐부터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순서, 분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내 약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순서라든지 이런 것만 배치를 잘 해도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심리적인 건데 동기입니다. 성적은 올리고 싶은데 딱히 솔직히 열심히 안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쳐가지고는 부모님한테는 나 열심히 해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본질적으로 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과연 왜 성적이 올리고 싶은가, 진짜 이걸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좀 깊게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옛날처럼 뭐 손바닥 때려가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번듯한 직장 못 구한다 라는 것만으로는 요즘 친구들한테는 설득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옛날하고 성공 방정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요즘 친구들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문화죠. 마지막으로 어떤 가족은 책을 좀 잘 읽고 부모님들부터 이제 롤 모델링이 잘 되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야, 나는 이제 부모고 어른이니까 나는 내가 할 일 알아서 하고 너도 네 공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따로야 라고 또 생각하는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걸 이제 뭐 합당해 라고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나는 불합리하다,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책 한 자도 안 보고 맨날 핸드폰 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문화, 이런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엉덩이 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진짜 많고, 이런 것들을 싹 다 고려하려면 그쵸,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전에 만약 부모님이라고 하면 방금 내용들 한번 쭉 잘 적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진짜 성적 때문에
정말 고민한다 라고 하면 쭉 깔아놓고 사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쫙 다 이렇게 한번 늘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는 아빠가 엄마가 이런 내가 한참 시험 공부하는데 문자하고 막 통화하고 이런 거 나 너무 거슬려, 이런 게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다 뽑아내고 하나하나 통제하면서 가족 간에 이런 이견이 있었구나, 생각이 사실은 달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공부로 끝나지 않아요. 이때 생긴 어떤 성향, 개인의 어떤 공부 성향, 공부 근육이라는 게 사실은 평생을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이제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또 가정을 이뤘을 때 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자녀들한테 이게 이제 대물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인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현상에 어떤 게 좋아 보이는 걸 뭐 제가 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면에 여러 가지까지 같이 생각해서, 적어도 홍콩 TV를 보는 분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종합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변수를 줄이는 현명한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저도 이렇게 같이 노력할 테니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제에 대한 생각 혹은 추가적인 질문들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도 질문 남기실 분은 제가 또 댓글하고 설명란에 링크를 또 이렇게 줬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긍정의 힘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종합적인 걸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홍보 후짜!